안녕하십니까. 농사의 신 농신입니다. 오늘 4월 7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의성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다른 지역보다 춥기 때문에 꽃이 이제 한창 만개를 하였습니다. 자두 농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이 시기에 어떤 농약을 치고 어떻게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농사가 완전히 100% 좌우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두꽃에 취해서 향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벌들도 수정을 하고 나비들도 열심히 수정 활동을 합니다. 지금 현재 꽃이 이렇게 만개를 폈을 때 농약을 치면 우리 벌도 죽고 곤충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약은 꽃들이 거의 80~90% 졌을 때, 더 이상 벌들이 안 날아올 때 농약을 살포하셔야 되고, 일부 분들이 그 꽃 피고 꽃치고 할 때 어떤 농약을 치면 좋냐 저한테 여쭤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역마다 꽃이 피고 지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기에 며칠 날짜 이걸 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농사에 아주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그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구독자께서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최고 좋고요. 지금 보면 저희는 이제 꽃들이 거진 최고 만개를 했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해서 꽃들이 이렇게 잘 폈는데, 이 시기에는 그 만개했을 때 치면 이제 벌도 죽고 나비나 뭐 다른 곤충도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꽃이 살 질 때, 거의 다 졌을 때 벌도 날아오지 않고 곤충이 날아올 때 살포하면 좋은 약 3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저희는 이제 농약을 그 농협에서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1년치를 시기마다 이렇게 구입해서 하는데, 저희는 보면 델란이라 해서 이것이 자두의 주머니병입니다. 주머니병을 약을 이렇게 살포할 계획이고요. 주머니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약을 첫 번째 자두 칠 때 황을 친다 했지 않습니까? 황을 쳐도 주머니병 예방이 되지만 또 한 번 더 주머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델란을 살포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약이 팡팔레이스입니다. 요 약은 이제 자두의 뽕나무 깍지벌, 요게 최고 우리가 농사 짓다 보면 가지에 하얀 부분이 생기는 거, 요런 가지에 하얗게 붙어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고, 그런 또 노린재를 예방하는 약입니다. 다 살충제 종류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알타코알 해서 온해, 가수 농사의 그 나방류를 일때부터 예방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꽃이 우리 고마운 벌들이나 곤충에 의해서 또는 자연적으로 자두가 수정이 된 이후에 이 시기에 이런 나방류들이 같이 그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자두가 보면 5월 달에 알속기 할 때 보면 자두가 멀쩡해요. 아주 깨끗합니다. 근데 우리가 수확할 시기가 되면 안에 보면 벌레가 있어서 자두를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나방류의 약을 꼭 넣으시는 것이 정말 농사의 포인트입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이제 잘 짓는 법은 좋은 농약을 치고 비싼 영양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어떤 시기에 무슨 약을 살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병충해를 90%, 100%까지는 않지만 90% 이상 예방할 수도 있고, 또 그 시기를 놓쳐서 이후에 살포함으로써 20%, 30%밖에 약 효과를 볼 수가 없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자두 농사에 이 꽃들이 많이 폈을 때는 농약을 치는 것이 아니라 벌들이나 나비들이 거지 오지 않는 끝무렵에 이 농약을 살충제를 치셔야 된다. 만일에 꽃이 다 지고 떨어지고 하면 알속기가 이루어지는 시기하면 살짝 늦습니다. 그러면 수확할 시기에 대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치는 거 아닙니다. 저희 보면 뭐 꽃이 만개를 했는데 이 시기에 치는 것도 아니고, 거진 벌들이 오지 않을 때, 꽃이 그 떨어지려 할 때, 그런 꽃이 그 한 80~90% 질 때 그 시기에 살포해야 될 농약 3가지입니다.
다 살균제입니다. 델란 살균제 주머니병입니다. 그리고 알타코아 살충제고요. 나방류. 그리고 깍지벌레 해서 팡팔레이스. 요 종류 세 가지를 칠 계획이고, 이 시기에는 이제 영양제 아직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두는 꽃이 먼저 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잎이 이렇게 나와요. 보면 잎이 이제 살짝 나오지 않습니까? 이 시기에는 영양제를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양제는 알 솟기 시기, 그 시기에 치는 것이고, 지금 잎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영양제를 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 종류 세 가지를 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나무가 크는 거 어떻게 또 하는지, 또 재배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살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같은 경우에 가지치기를 우리가 했을 때 이 가지가 처져 있는 거 있습니다. 이렇게 처지면 영양분을 흡수를 못합니다. 우리가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우리 나무 같은 경우에는 영양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지가 이렇게 처져 있는 것은 영양분을 잘 못 먹어요. 위에 이 가지에서 위에 있는 가지가 훨씬 나중에 되면 자두도 좋고 자두도 굵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지들은 나중에 약간 올려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금대를 설치를 하시든지, 저기 보면 공금대가 있지 않습니까? 공금대로 나무를 살짝,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끈으로 메어 주시든지 또는 공금대로 살짝 올려주시면 좋아요. 가지를 이런 방법으로 또는 끈을 메거나 해서 올려주면 나무 가지가 세력이 위에, 나무는 무조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에 영양분을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또 보시면 저희는 이제 여기는 한 20년 전에 심은 나무라 간격을 좁게 심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간격을 대부분 지금 한 4m 밖에 안 되는데 3m 50, 4m, 이거 과거의 방법입니다. 요즘은 한 5m 50에서 6m 이렇게 넓게 심는데, 햇빛이 잘 안 들면 잎들은 햇빛을 받기 위해서 펼쳐집니다. 그래서 펼쳐지면 증상작용으로 인해서 영양분이 낭비가 돼요. 그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영양을 많이 이제 못 받게 되겠죠. 그래서 영양 소모가 많아집니다. 과실이 품질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햇빛이 잘 들도록, 바람이 또 잘 통하도록, 그래야만 증산작용이 잘 일어납니다. 동화작용도 좋아서 과실이 좋은 것을 수확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제가 강전지를 많이 강조하는데요. 종자가 이제 우리가 지금 시기에 햇빛을 많이 보고 수정이 잘 이루어지면 당도도 높아지고요. 과일이 이렇게 딱 정형화된 과일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자두 같은 경우에도 가지는 한 2년, 3년 정도 비효율하고 가지치기가 진짜 중요하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 이유가 이런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과일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왜 중요하냐면요. 직선 광선을 받을 때 100%의 영양분을 받습니다. 근데 반사 광선을 받으면 10분의 1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과일이 동화작용을 해서 영양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일에 주고 가지에 주고 뿌리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햇빛을 받는 것이 뿌리에도 저장이 되고, 저축된 이 햇빛이 영양분이 다시 또 우리 과일이나 잎에 전달됩니다. 그래서 영양이 10분의 1, 100분의 1까지 햇빛을 못 받으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영양 축적이 되지 않으면 과일은 작고 과일의 색깔도 예쁘지 않고 당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또 생리적 약가 떨어져요. 그래서 가지치기가 중요하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잎들이 왕성하게 펴 있더라도 차후에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분들은 텃밭에 이제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매실이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자두인데 가지치기를 하지 않는데 지금 가지치기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만일에 전문적으로 하지 않고 텃밭에서 몇 그루 먹기 위해서, 드시기 위해서 심었다면
꽃이 펴도 가지치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왜? 지금 현재 저희 같이 전문으로 농사 짓는 분들은 다 가지치기 마무리되고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혹 가다가 유튜브를 늦게 보고 내 텃밭에 또는 밭 주위에, 논 주위에 한두 그루 심었는데 막 지금 꽃도 피고 가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 놔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얘들이 생식작용과 동화작용 못해서 영양분을 흡수를 못해서 나중에 꽃도 떨어지고 열매가 맺히지가 않습니다. 다 떨어집니다. 제 유튜브 댓글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이라도 꽃이 피도 과감하게 묵은 가지 뚝뚝뚝뚝 잘라 주십시오. 그렇게만 해두어도 남은 가지에서 자두 충분히 수확 가능, 며칠도 똑같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나무가 햇빛을 많이 봐야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땅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해서 밑에서 위로 영양분을 올려주는데 만일에 위에 가지가 너무 많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았다, 영양분은 밑에서 빼올리는데 한계성이 있는데 그래서 얘들 꽃이 피고 자기네도 나무가 살기 위해서 영양분이 너무 많으면 허약해지죠. 그래서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낙관을 시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매년 텃밭에 재배하시는 분들 하나도 드시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문으로 재배하시는 분들은 보면 강잔지 다 합니다. 다 하고 가지 끊고 그래서 가지치기가 중요하다. 농사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가지치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두에는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약을 살포하시고 세 가지 같은 약이 아니라도 요 시기에 나방류라든지 깍지벌레라든지 살충제 종류의 그런 것을 살포하시면 돼요. 같은 농약 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 중요하고요. 주머니병. 그래서 세 가지가 이번에 저희는 살포를 하고요. 영양제는 넣지 마십시오. 영양제는 넣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부탁드리는데 지금 벌들이 많이 이 시기에 치시면 안 돼요. 벌도 죽고 우리 자연도 파괴됩니다. 꽃이 거의 졌을 때, 벌들이 오지 않을 때 약을 살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아침 일찍 바람 불지 않을 때, 벌들 오지 않을 때, 나비들 오지 않을 때 일찍 농약을 살포하시고 영양제 살포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는 지금 자주 비가 왔어요. 자주 비가 왔는데 만일에 다음 주부터 비가 오지 한 20일, 15일, 20 비가 오지 않는다면 땅을 파봤을 때 수분기가 부족하다면 스프링클러랑 이런 것으로 물을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자두 같은 경우에도 수확 한 달 전에는 물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꽃이 피고 지금 이 꽃 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보시면 비가 왔기 때문에 땅에 지금 추기가 많지 않습니까? 이 땅 자체가 뭉쳤을 때 이거는 땅에 그 추기가 60% 충분하다는 겁니다. 근데 뭉쳤을 때 흩어진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물을 주셔야 돼요. 우리 자두도 지금 현재 꽃 필 때가 물이 엄청 필요한데 비가 자주 왔기 때문에 저희도 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무조건 스프링클러도 분사호스로 물을 주셔야 되고요. 이후에 짜릿하게 만들어질 때 계속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땅 토질에 따라 다릅니다. 10일, 15일에 한 번씩 물을 충분히 주시면 자두도 실하고 굵고 좋은 자두가 만들어집니다. 그 점만 염려하시면 될 것 같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균제를 주머니병 살균제 넣고 살충제 2가지, 나방류와 깍지벌레 살충제 약 넣었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는 줄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나무가 지금 현재 가지가 처져 있다. 이 처져 있으면 처진 것은 영양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간 높여 주시는 것이 좋다. 왜? 영양분은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지. 물은 위에서 내려오지만 영양분은 밑에서 위로 올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가위를 열리면 자동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런 거라. 그리고 물 공급 요것만 잘 해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자두에 대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사의 신 농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